자, 54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 542페이지 3번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대항 요건 갖춘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거죠. 네. 자, 그럼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아요? 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죠. 네. 그래서 면책인수, 병존인수, 면책인수. 2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 돼요, 안 돼요? 연체 차임채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체 차임은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상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료 차임 채권이 연체됐을 때 그게 지료 체납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3번 임차 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을 때 병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도 역시 면책적 인수되는 거예요.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니까. 5번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여기 봐봐요. 갑 소유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책임이 면제되고 이자가 반환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얘한테 인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면책적으로 인수받는 사람인데 지금 얘가 소유자일 때 그런 건데 지금 얘가 얘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양도 담보권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얘네들의 성질은 담보 물권자잖아요. 담보 물권자니까 애들은 저당권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소유자일 때 면책인수되는데 얘는 양도담보권자니까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면책인수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서 보증금 받는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죠.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자꾸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예? 을 소유 주택 그랬으니까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갑이 뭐 한 거죠?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2018년 5월 6일이에요. 18년 5월 6일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했네요. 저당권. 이렇게 메모를 하시지 않으면 문제 읽을 때마다 자꾸 봐야 돼요. 문제를. 그 다음에 갑은 2020년 3월 9일 갑은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다 싶으면 이런 거 찍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겠다, 나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건 찍어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 문제는 복잡하고. 자, 그럼 1번 보시면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기간 만료되면 집주인 전세금인데 보증금 빼줘야지 세입자가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이 그럼 나는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사를 가겠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가게 돼. 일단 가고 나중에 달라라고 하면 좋잖아요. 주면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점유를 뭐 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점유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 상실되죠? 우선 변제권 대항권 플러스 확정일자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최우선 변제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 세입자가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예컨대 세입자가 살다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약정된 날짜에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대금 치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차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1심 법원이야. 1심 법원은 어디냐면 지방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 지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지방법원 있죠. 부천이라면 인천지방법원의 부천지원이에요. 거기다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명령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됐으니까. 만약에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 그러면 등기 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그래서 갑은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자,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 등기가 됐지요. 이렇게 등기되면 이제 마음대로 이사 가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도 대항력은 그대로 놔둔 거야. 왜냐하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3번,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이다. 그래요? 지금 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냐면, 왜 임차권 등기를 하냐면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얘가 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후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서 X주택이 매각이 되면 경매된 거예요.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원래 임차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서를 써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해 줍니다. 그럼 등기가 안 돼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법원이 봐서 순서를 배당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등기 안 나오는 걸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그랬죠. 자,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얘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지금 임차권 등기가 언제 됐죠? 20년 3월 9일이죠? 근데 정이라는 임차인은 언제예요? 4월 5일. 얘보다 늦죠?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3억 보증금을 넣어가지고 20년 3월 9일 날에 임차권 등기 신청해서 떨어진 거예요, 등기가. 그럼 얘는 이사 간 거죠? 그러면 얘가 살던 집은 비어있죠? 그래서 얘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죠? 얘한테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의 임차인은 우선 변제는 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더란 말이죠? 저당권이 있는데, 얘 없고, 여기서 얘기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돈을 빌려줬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등기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후순위죠. 그런데 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또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얘는 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그거예요.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 얘까지도 최우선 변제를 새치기를 하게 되면 얘는 계속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근데 이게 복잡하지만 1번은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1번 법정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 기간은 법정 갱신되면 2년으로 간주합니다. 2년으로. 2번 임대차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약정했다면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1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없어요. 갑에게는 무조건 2년이에요. 임대인에게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3월이에요.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돈을 안 줬을 때지 끝나기 전에 미리도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1심 지방법원이에요. 소재지. 주택이 부천에 있으면 부천지원이고 미추홀구에 있으면 인천지방법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치면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소재지 이렇게 바꿔치면 틀려요. 주택의 소재지. 어쨌든 이건 틀렸고 끝나기 전이 틀렸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지요. 자, 오른쪽에 8번도 보시죠.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죠? 병 소유인데 여기에 1번 을이 저당권이고 2번 갑이 임차권 취득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 놓으시고 그 후 정의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정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무가 낙찰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자, 1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경매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전부 소멸하는 거죠. 자,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네.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임차권 소멸하니까 승계될 것도 없죠. 네. 얘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었던 임차인이라면 얘가 승계하는데 어차피 얘는 소멸하니까 승계할 게 없는 겁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얘가 배당 요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후순위로 받아야지 얘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일부니까.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무에게 인수되는 임차권이 아니잖아요. 그 소멸하는 거니까 무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얘가 어떻게 얘보다 우선 변제 받아요? 얘 후순위인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주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하면 곧 도달이에요. 받으면. 1번 틀렸고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얘한테는 뭐는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이미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으면 선순위죠.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지요.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최우선 변제는 세치기 받는 거니까 날짜 순서하고 상관이 없이 세치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2회 작년 문제죠.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 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 갑은 환산 보증금액 얼마? 500 곱하기 100은 5억. 보증금 5억이니까 합치면 10억이죠.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 9억 원까지만 9억 원 이하만 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건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10억이 됐으니까 9억이 넘어간 거예요. 상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항력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떤 건 여전히 적용 안 돼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 시 소멸된다는 규정 등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네요. 자, 기억 봅니다.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되는 건데 이들은 환산 보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돈 받는 거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아요. 니은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거절되는 거 요구해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디귿 보시면 그럼 니은도 맞는 겁니다. 니은도 틀린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디귿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금 갑이 임차인이잖아요. 갑이. 그죠? 을이 임대인이죠? 근데 임대인 소유자가 지금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연체 차임은 병에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돼요? 병에게, 을에게. 개인의 채권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을에 대한 연체 차임이니까 그것이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제발 좀 니은도 맞게 해달라고. 어차피 갱신 요구를 해봐야 거절하는 건데 그렇다고 말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출제위원이 그냥 봐준 거예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수응답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갱신 요구. 근데 이제 취지는 뭐냐면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렇지만 그건 제가 작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건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갱신 요구하는 게. 권리로서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답이 3번이어야만 합니다. 제 주장은 아직도 그래요. 틀린 거죠. 기억 틀린 거죠. 우선 변제와 관한 규정은 산도액 넘어가는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대항력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적용되겠지만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2번 봅니다.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위법상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먼저 우리 폐업하면 대항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기억은 분명히 안 돼요. 니은 보시면 의리 폐업 신고했으면 마치 이건 주민등록 전출 신고하고 똑같아요. 대항력이 바로 상실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요. 기존의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소멸됐다가 다시 발생한단 말이죠. 디귿 보시면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해서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누가 했어요? 전차인이 했죠. 그죠? 그럼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을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럼 디귿은 을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죠. 전차인 주민등록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 했으니까 그럼 니은은 이게 애매한 게 전에 한 대항력은 소멸되고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을에게 대항력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했을 때 이때의 대항력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폐업 신고를 했으면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는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그건 그런데 전에 한 대항력은 소멸하는데 새롭게 사업자 등록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요거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에 한 대항력과 새로운 대항력을 구별하지 않은 출제자의 잘못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판단이다 그랬어요. 예. 이의제기 꼬투리를 잡아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줘야지 1번은 좀 너무 어거지 사유였어. 제가 보기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번 보시죠. 5번. 갑이 2021년 2월 10일 을 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이니까 상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적용돼요. 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9억 원이 넘더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돈 받는 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시 소멸된다는 거. 요 네 가지는 여전히 적용 안 돼요. 2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요거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초과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 변제가 유지된다는 말은 돈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예요. 5번. X건물이 경매를 매각됐을 때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우선 변제권도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 집합건물법으로 가겠습니다. 555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틀렸죠? 구분행위라는 건 뭐라 그랬죠? 7번 보시고요. 구분행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일단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고 플러스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 건물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분행위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시 또는 분양 계약 시가 구분 행위가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구분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등기 없이도 구분 건물이 성립하니까 186조 7조 네, 등기 없이 7조란 말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야 구분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자, 니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 규약의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체납 관리비가 승계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이건 뭐를 근거로 하냐면 집합건물법 18조를 근거로 해요. 아까 봤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그럼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에는 체납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보통 관리비 영수증을 보면 전유 부분에 대한 거, 공용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공동 전기료, 공동 뭐 정화조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시켜 줍니다. 18조에 근거해서. 자, 디귿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기억입니다. 하나 더 보고요. 2번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하는 건 공유물이고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용이죠? 그 안에서 뽀뽀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용도 위반이에요. 용법 위반. 그죠? 뽀뽀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니은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문이 잘 안 닫혀요. 대문이 잘 안 닫힌다. 현관문이 또는 안방문이 안 닫혀요. 그건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 하자의 존속기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럼 분양한 사람이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자 있는 거. 그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냐,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담보 책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계산해서 3년이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계산해서 5년이고. 그 기산점이 언제야? 그렇죠. 입주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인도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에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의 기간을 시작할 때 언제부터냐 그랬을 때 인도시라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3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유 부분은 입주하는 시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입주 시점, 그걸 입주라고 안 하고 인도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디귿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요,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요. 등기 안 합니다.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이지. 분양해놓고 왜 담보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 막 만들어가지고 하자 있을 때
현재 여러분이 수분양자고 여러분이 살다가 다른 사람이 팔았으면 그 사람은 현재 거주하는 그 사람은 하자 담보를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분양자도 담보 책임지는 겁니다. 설령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사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생기면. 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